그 김홍 대표는 이제 자기가 그 한국 근현대사를 이제 연결해서 영화를 쭉 감독님이 이제 지금 그 시대를 또그 정의자랑 임진년 그 시대의 영화를 쫙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러는 기획으로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 얘기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했다기보다는 그분의 기획이죠. 예. 그렇더라도 그 기획을 이제 본인의 연출로서 이렇게 녹여내고 그리고 어떤 그 연출에 녹여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미장센으로 담아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계산이 서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를 저도 감독으로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을 하시면서 뭐 어떤 영화를 창조하거나 내지는 뭔가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으셨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제가 한남동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직선으로 보이는 거리였어요. 저희가 이슬람교 사원 그 아래쪽, 한남동 북한남동 쪽에 살아서 또 특히 그날 그 12월 10일 날은 저희 집안에 무슨 좀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장갑차 구경하려고 쫓아갔다가 이제 그 총격전을 구경하게 되겠어. 그런 저한테는 이 사건이 좀 굉장히 각인된 일이고 또 그 19살 때 고3 때죠. 그래서 그 총성을 듣고 근데 그 호기심이 왕성한 나이니까 또 외부 공간 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한 20분간 그 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려고 그랬는데 보이지는 않고 총소리가 나니까 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옥상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억이었고 또 그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건이 저희 세대한테는 굉장히 삶에 굉장히 커다란 그렇죠. 변곡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기 광주 밑에 순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것을 막 드러내는 민낯의 공간처럼 보이던데 그런 곳에는 감독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탐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장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원래의 이제 그 실존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속에 있는 전두광도 그 사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적인 욕망을 자기 사적인 공간에서 그런 아주 사사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가진 분들이지만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농탕을 치고 얘기하고 거기서 음모를 꾸미고 하는 거가 사람들이 볼 때 예전에 우리가 사극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다 사랑채 모아놓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현대에 접목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대하사극, 용의 눈물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집안에서 모여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란 공간은 사실은 이제 배설의 공간이고 가장 또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다 이제 까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발가벗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전두환의 그런 이제 그 인간의 바닥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거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배우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마지막 그 화장실 공간에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오줌을 갈기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 황정민 배우의 그 연기 약간 좀 조커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조커 같은 느낌이 막 그러면서 와 저거 저 모니터 지켜보고 계시는 감독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떠셨어요? 연출을 그렇게 디렉션을 주신 겁니까?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황정민이라는 사람은 약간 마술상자 같아서 감독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경에 감독님도 이제 그런 대단한 배우들과 일을 하시지만 그런 배우들은 사실은 감독이 디렉션 한다기보다는 그 상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역할이나 다이얼로그나 그 씬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이제 펑 하고 그 사람만의 해석법으로 뭐가 탁 튀어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정민 씨는 뭐 또 뮤지컬이나 연극 연출가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제 그 사람한테 거의 맡겨서 하는데 그 장면만은 화장실 장면은 좀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 그 밖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약간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기 친 동료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제 화장실로 오면서는 아마 그런 그 배설의 욕구 밖에 있었으니까 이제 소변도 마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안에 내재된 그 사람의 그 탐욕의 어떤 욕망이 극대화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아니야 나는 이게 이겼고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순간 인간은 이제 그 전두광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엄청난 욕망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그 탐욕이라는 괴물이 그 사람을 먹어버렸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인간 전두광은 사라지고 탐욕에 먹혀버린 인간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악당이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날 그 악당의 탄신일이 아닌가. 특히 그 화장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정민 씨도 자기가 이제 납득을 안 하면 연기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합의를 해서 그 촬영할 때는 되게 빨리 찍었습니다. 그 특수분장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머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좀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머리를 감독 뽑지 영화에서 않았어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그 왜군들 역할을 할 때, 왜장수들 역할을 할 때 사실은 한산 때까지만 해도 머리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곤혹스럽게 이 부분 가발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또 캐스팅에 굉장히 또 에러를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량 때는 좀 특수한 재질에 이게 좀 발명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는 이제 셀이라는 팀, 셀 팀의 황혁은 그 대표가 이제 이거를 연구 개발을 해줬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 이마 같은 형태의 이마면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정민 씨, 여러분 뭐 황정민 씨 이마가 지금 현재 분장 구조의 그런 이렇게 앞이마가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분장을 할 수 없는 이마를 갖고 계세요. 이마도 되게 약간 이렇게 좁으시고 그래서. 근데 또 황정민 배우가 그 주름이 많잖아요 얼굴에. 그리고 또 이런 피부 톤도 약간 좀 특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분리돼 버리면 그 표정이나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없어서 여기 이제 이 눈썹에서부터 이 이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갖고 거기를 다 덮어버리면 또 이게 그런 표정과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한산 노량팀에다 부탁했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과 우리 황 배우에게 그 경의를 표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자칫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장수들이 오랫동안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회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 분장이 짧으면 3시간, 길면 한 5시간씩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인내와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진짜 참 정민 씨가 이 머리랑 두피가 다 완전히 상해버려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미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머리 형태가 밀어온다고 되는 머리 형태가 아니어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 그래서 마치 이제 그 2차 대전을 하면 미군과 독일군이 싸우듯이 그런 좀 피와 간의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2.12 군사 반란의 그 진짜 비극은 같은 부대 내에 있는 같은 수도권 부대끼리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군복이나 이제 부대 마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공간이 갖고 있는 질감이나 라이팅이나 이런 걸로 좀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가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 받을게요. 여기 여자분.
기자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런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주고 또 저희 이제 투자사인 플러스 형도 이제 이런 굉장히 기획 단계에서 보면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막 또 영화가 이게 새드 엔딩이잖아요. 또 그런 영화에다가 이렇게 투자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영화를 좀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포만감이 있는데 또 이 영화가 또 잘 돼야 되고 또 지금 한국 영화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튼 서울의봄을 좀 잘 봐서 그 영화가 손익분기점도 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 더 없으십니까? 네.